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긴축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줄 알았던 국내 증시가 오늘 또 한 번 크게 휘청이면서 불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2% 넘게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 보여줬고요. 2천여 개가 넘는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200여 개 종목만이 상승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상승했었던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오늘 주토피아에서 우리가 몇 개나 잡았을까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 참 변동성도 크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익을 내줄 만한 테마나 산업, 종목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이에 맞춰서 심층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목요일입니다. 기대되시죠?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15.6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2.28%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788.32포인트로 2.32%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점점 더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개인들의 매수로 버텨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실 홍주원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오늘 같은 시장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 주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도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이분과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여러분 대명 에너지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던 종목입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빠르게 강력하게 상승해주는 종목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죠. 요즘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 시장 얼마나 변동성이 크고 힘들었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고 달래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 보시면 지금 대명에너지가 47%로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일단조, S&T 중공업 그 아래에 캠트로스가 30%의 수익률로 5위로 올라왔고요. 밑에도 모트렉스, 현대, 로템까지 20% 이상의 수익률들 이미 저희가 100% 넘는 수익률들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의 것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수익 내볼 만한 종목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목요일이죠. 홍주원 전문가님이 집에서 알려주는 홈스쿨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홍주원 전문가님의 강의 정말 알차고 유익하죠.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선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계속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 주제는 어제 테마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5G 테마입니다. 어제 저희가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저조한 시장 분위기 가운데서 5G 테마의 강한 상승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되는 종목들 잠시 후에 알차게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홈스쿨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홈스쿨링에 이어서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5G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렇게 종목명은 가려져 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공개된 채로 5G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홍주원 전문가님의 원픽 관심주도 이 로드맵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자료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또 다른 혜택이죠. 주식 기초 자료인데요. 오늘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다시 1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식 매매 방법이라는 쉬운 주제로 보내드리는데요. 아직도 혼자 매매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1강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받아가실 수 있는 곳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드리는 다양한 혜택들과 오늘 홈스쿨링 그리고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 9월의 첫째 날 거래일부터 양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서 좀 걱정도 되실 것 같고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또 엄청난 위로와 조언을 도와주실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홍준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반짝 반등이 나와주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시장이 뭐 오른 거 그대로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많이들 또 아쉬워하시고 불안해하실 텐데 오늘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시장 전략을 매일매일 세워드리고 있고 주토피아 방송도 이 시간에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믿고 의지하시면서 장중에도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 내보실 수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물론 종목에 대한 수익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주토피아 홍준 전문가님은 여러분들의 멘탈까지 케어해 주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의지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힘도 안 나시고 너무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또 그런데요. 지수가 급락하면서 종목들도 힘을 내주지 못했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또 워낙 시장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잘 보시잖아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 그리고 환율도 다시 한번 연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뭐 어차피 환율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환율이 오르는 거는 사실 뭐 기정사실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죠. 네. 다만 지금 현재 원래 하반기쯤에나 1,350원대를 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빠른 감은 있죠.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좀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이 조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고 가파르게 한다라는 좀 내용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두려움까지 심어주게 되는 그러한 좀 발언들이 시장에 좀 쇼크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파월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파월 쇼크가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연속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요.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조금 빨라진 게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이 미리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요, 뭐 절차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물론 계속 되겠지만 빅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뭐 이러한 흐름까지는 안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자이언트 스텝으로 쭉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미국이 긴축 속도를 더 높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시장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파월 쇼크가 지금 오늘 날짜까지 영향을 좀 보이면서 어제 그리고 그제 좀 이렇게 올라간 것들 이틀 동안 상승 나온 부분이 또 이제 반납이 되는 듯한 흐름을 네. 보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증시 이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게 다우 지수 차트입니다. 다우 지수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많이 하락했네요. 지금 이제 또 네. 고점 대비해서 쉼 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쉼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월 쇼크가 시장에 미국 시장에 이만큼이나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국내 차트는요. 미국보다는 조금 양호합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증시가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도 내일 또 깜짝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증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61선 이 부근까지 내려왔고 지금 이전 저점 부근까지도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은 좀 반등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러한 지금 지수들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시아권 증시도 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세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들은요. 약세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까지 지금 빠질지 걱정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네. 시장이 빠질 만큼 빠졌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시장에 좀 쇼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라는 거는요 뭔디 이렇게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는 먼 훗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역시나 지금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먼 훗날의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1년 내에는 경기 침체 없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1년 동안은 경기 침체를 걱정할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넘어서 그리고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를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물론 경기 둔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발언들,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에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반영이라는 것은요, 본디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다. 이 심리라는 거는 짧아요. 그 말은 뭐다? 조정도 짧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또 시장에 공포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전 종목 많이 빠졌어요. 네.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뭐 굳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야간부터 지금 곧 이제 미국장이 시작이 되는데 네네네. 오늘 야간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는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안도감을 좀 가질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청두 지역이죠. 네네네. 상해 예전에는 상해가 봉쇄였는데 중국에 오늘은 또 중국의 청두라는 지역이 봉쇄가 되면서 이게 또 시장이 좀 겹쳤어요. 이런 경기 침체 우려와 또 이제 청두 봉쇄에 대한 다른 또 리스크가 좀 겹쳐지면서 이게 조금 시장이 더 빠졌습니다. 청두 같은 지역, 청두라는 지역은요, 2,500만 명 정도의 그 중국 네. 국민들이라고 하죠. 네네네. 중국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적은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쇼크로 다가온 듯한 모습이고요. 네. 이게 또 이제 경기 둔화로 더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또 우려감들이 올라오고 있고 원자재라든가 물가가 또 상승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감이 동반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청두라는 지역이 그렇게 막 산업적으로 봤을 때 활발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보다는 훨씬 덜하다 보니까 예전의 상해 때를 비교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월 의장 발언 그리고 청두 봉쇄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 쇼크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만 조금 시장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뒤로는 다시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사실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컸던 것 같긴 합니다. 하루 만에 지수가 이렇게 2% 넘게 양시장이 빠지는 건요, 드문 일이긴 하잖아요. 파월의 입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심리 때문에 영향이 더욱더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반등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전략들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장중에도 변화되는 시장에 맞춰서 전략들 세워드리고 관심 테마나 관심 종목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의 유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저희 주토피아는 또 오늘도 수익을 너무 잘 내줬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종목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명에너지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에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시장의 조정 가운데서도 20% 넘게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고요. 소개해 주신 이후로 오늘까지 총 47%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데요. 전문가님 차트를 보니까 또 차트도 계단식으로 우상향 그래프라서 굉장히 예뻐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어제도 리뷰를 좀 드렸지만 네. 지금 우리가 대명에너지 공략한 지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주일 차인데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제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30% 이상의 그 수익을 챙겨가기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고 네.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도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주토피아는요, 시청자분들이 조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기간 일주일 이내에 30% 이상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그런 급등주나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고 거기에 맞는 그에 걸맞는 종목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뽑아내서 정확한 타점 그리고 정확한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률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주토피아 종목들의 장점이죠. 지금 우리 대명에너지 지금 보시면요. 사실은 매수 타점도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예, 그러니까요. 완전 저점에서 잡았고요. 예, 이제 지금 보니까 저점인 거지.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보잖아요. 이 노란색 박스를 빼놓고 보면은 고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고점 매수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죠. 예.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먹자고 그런 다칠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기란 사실은 그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바보죠, 바보.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바보스러운 투자를 네. 바보적인. 네. 바보스러운 방금 바보적이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보스러운 투자를 제가 하겠냐라는 거죠. 아, 그렇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조금 먹을 거면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조금 먹을 거면은 고점에 굳이 들어가겠냐? 맞아요, 맞아요. 안 들어가죠. 네. 보세요, 여러분. 수익률이 지금 무려 47%입니다. 7%. 그러니까 이 정도 먹으려고 고점에서 들어간 거지. 이 정도 안 먹으렸으면은 이제 고점에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수급 상태라든가 차트의 상방 추세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지금 즉 그린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은 이제 또 이런 태양광이나 뭐 에너지 쪽으로 지금 시장이 트렌드를 좀 읽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거기에 걸맞는 종목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거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냈으니까 신고가를 오늘 만들어낸 지점에서 또 수급량까지 같이 동반이 됐어요. 오늘 보시면요. 932만 주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요. 거래 대금이 무려 3,200억 원입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은 와중에 이 정도의 상승률과 이 정도의 수급이 동반됐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조금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상승에서 그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시세를 주면서 또 다른 신고가를 앞으로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리고 또 공략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게 먹으려면 굳이 이 자리에서 들어갔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익 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전략 잘 세워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셨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와 같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저희가 종목명이 방송에서 공개가 되더라도 자세한 공략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만 보시고 무턱대고 공략하셨다가는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시간이죠. 홈스쿨링 시간인데요. 요즘에 시장에서 폐배터리 테마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폐배터리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순환이 돌아주면서 폐배터리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짝 언급해 주셨던 5G 테마가 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가져갔거든요. 오늘은 5G 테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을 챙겨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하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은 찾아뵙고 있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홍준 소장이 해주고 있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바로 홈스쿨링입니다. 이 홈스쿨링을 들으면은 수익이 굉장히 잘 난다라는 소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급 강의이기 때문이에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이면은 제가 이 홈스쿨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주식에 관련된 테마, 섹터, 산업,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목요일이면은 꼭 이 주토피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홈스쿨링에서 준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어제 힌트를 드렸던 바로 5G입니다. 이 5G, 지금이 진짜 바닥이다. 지금이 기회인데 이 5G를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5G 관련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5G 관련된 강의를 좀 듣기 전에 먼저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바로 이 5G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덕전자. 이 대덕전자는요, 5G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저점 대비해 가지고요, 무려 330%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나 올랐을까요? 앞으로도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대덕전자만큼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있을지 없을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자, 눈 크게 뜨고 종목명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셔도 종목명이 안 보이시죠? 네, 종목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만 보실 건데 이 순수하게 차트만 보시는데 1번 차트를 보실게요. 1번 차트는요. 야,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21선이 상방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주가도 전고점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이 떨어진 폭의 하락폭의 상승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 라인대인데 여기서 상승 변곡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동평균선들도 아주 이쁘게 단기평선이 중기평, 장기평 쪽으로 꺾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의 거래량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거래량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차트입니다. 2번 차트는요. 와, 이 차트는 굉장히 끼가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끼가 많냐? 보시면은 이렇게 피레침처럼 무슨 뭐 번개 맞은 것 같네요. 이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저항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저항이 물량을 잡아먹는 어떠한 그러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혹은 순수한 저항 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 여러 개, 즉 그 부분만 가면은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 저항대를 뚫어내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끼가 있고 관심을 받고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많이 내렸어요. 6월 달에 폭락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이 종목도 역시나 브레이크 잡고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지금 7월, 8월, 오늘이 이제 9월이죠. 9월까지 특별한 거래량이 전혀 동반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거래량만 조금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공략해도 아주 너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트입니다. 이 세 번째 차트는요, 굉장히 무난해요. 이 종목들 보시면은 1번, 2번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멈추지도 않고 내려왔는데 이 3번 차트 같은 경우는요, 계단식으로 내려왔어요.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잘 걸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올 때도. 그냥 폭락장에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쉼 없이 팍팍팍 떨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중간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이 잘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1번과 2번은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3번은요.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수급이 딱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 이 3번 차트. 과연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 3번 차트 역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세 종목 다 제가 고른 종목이고 괜찮아 보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대덕전자 뒤를 이을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차트를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차트가 있다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서 차트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딱 한 개만 눌러주세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차트를 제가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노란톡 안에서 잡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께는요, 이 5G 관련주가 총 정리되어 있는 이 로드맵을 드립니다. 이 5개의 세부 테마가 총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로드맵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통신사, 광통신망, 단말기, 기지국, 그리고 솔루션이나 시스템,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한 관련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5G 관련주를 더 이상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로드맵까지 오늘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5G 관련주들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세 종목 다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는 진짜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1, 2, 3번 중에 마음에 드는 차트를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변곡선에 있는 그런 차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트는 브레이크를 걸면서 하락을 했지만 지금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원픽을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화면에 뜹니다.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5G 테마를 정리한 종목 로드맵인데요. 홍주원 전문가님이 오늘 홈스쿨링을 들어보시고 종목에 대한 정리가 또 따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자료 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은 맛있게 수익 챙겨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주식의 유토피아에서 홈스쿨링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럼 5G 테마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5G를 봐야 되는 이유, 왜 5G를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G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그냥 통신만 떠오를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정부와 대기업의 5G 전략,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즉,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 5G에 대한 전략을 잡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전략을 잡았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슈를 먼저 살펴볼게요. 정부가 5G 특화망, 이 5G 특화망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벌써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그죠? 이제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고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부가 5G 특화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특화망을 전국적으로 전파를 해준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G 특화망이 뭔지. 이 5G 특화망이란요. 이음 5G?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음 5G는 또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즉, 이 통신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통신이라는 게 보통은 대표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갖고 그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대기업들한테 이 통신망에 대한 권한은 누가 줄까요? 대기업들한테 그 통신 니들 통신 팔아. 통신 이렇게 그 권한 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이렇게 정부한테 이렇게 이 통신망 사용하는 거 돈 내고 니들은 이거 기지국 설치해 가지고 이거 해. 그 정부한테 돈을 줘서 통신망 사업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SK, KT, LG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이 그 통신망을 통해서 본인들의 기지국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 기업들이 기업 단독 통신망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5G 특화망입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얼마 전에 KT에서 디도스 공격을 한번 맞아가지고 전 국민들이 아주 인터넷이 끊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 KT를 쓰고 있었던 기업들이 피해가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정부에서 열어주는 기업 전용 5G 특화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안 통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러한
이런 텔레콤이나 이러한 기업들을 통하지 않고 정부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정부가 제공해주는 보안화된 이 5G 인터넷망을 쓰는 것이 바로 이 5G 특화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정부가 5G 특화망을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하겠다라는 게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5G와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를 이어서 이은 5G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약 480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 5G 통신망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은 5G라는 이 장비 공급을 이은 5G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이 5G 특화망을 쓰려 그러면은 정부에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겠죠. 정부가 이렇게 뭐 쓰라고 이게 회선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 회선을 받아서 그냥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못 써요. 근데 그 회선을 쓰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지금 힌트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은 5G에 장비 공급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 회선을 이렇게 받아서 이 특화망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장비가 필요해요. 그 전용 장비를 통해서 기업들이나 이러한 뭐 필요한 공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특화망 5G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장비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러한 지금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2022년 3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가 8월 31일 맞죠? 그죠? 어제부터 8월 31일부터 이제 이은 5G의 장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5G 특화망 시대가 열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보기에는 뭐 480억 원? 뭐 이렇게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바로 5G의 세계 시장 전망입니다. 5G의 세계 시장 전망이 2026년도가 되면요. 무려 116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규모 안에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첨단 디바이스와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융합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합친 시장의 규모가 바로 1161조 원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2026년도까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년밖에 안 남았죠. 굉장히 시장성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단계로 가기 위한 절차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5G 이전에 썼던 게 뭐예요, 여러분? 4G. 그렇죠. 4G죠, 4G. 이 4G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LTE라고 부릅니다. LTE. 이 LTE 같은 경우는 이 4G 자체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가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LTE라는 거는요, 스마트폰 중심화된 통신망이에요. 즉, 스마트폰을 위해서 태어난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음성 서비스나 SMS 그리고 텍스트, 영상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바로 4G, 즉 LTE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해가지고 뭘로 넘어왔어요? 5G로 넘어왔죠. 그럼 이 5G는 무엇을 위한 서비스일까요? 어디에 중심을 둔 서비스일까요? 스마트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스마트폰을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5G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실감 미디어라는 기기로 진화가 됐어요. 즉 우리가 멀티뷰라든가 360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그 뭐 증강현실 이래가지고 그런 홀로그램 통화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도 이전이랑은 좀 다른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5G가 필요한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에 최근에 생성되는 자동차에는요, 뭐가 탑재되는지 아세요? 바로 커넥티드 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동차 안에 유심을 꽂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이게 이제 본격화가 됐는데
화물 트럭의 이제 군집 주행이라든가 완전 자율 주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5G입니다. 그럼 즉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여러분, 5G가 없으면은 완전 자율 주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라고 들릴 수 있겠죠. 정답입니다. 완전 자율 주행을 하려면은 5G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고속도라는 게 같이 겹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5G는요, 모든 산업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와, 5G가 이 그냥 통신으로만 볼 게 아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테마가 한번 나왔었죠. 재작년쯤에요. 스마트 팩토리가 뭐예요? 팩토리가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 스마트는 뭐예요? 뭔가 자동화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동화 공장. 그러니까 자율 공장이죠. 자동 공장. 뭐 생산도 알아서 자동으로 되고 제조도 알아서 되고 막 이런 공장들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즉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생산성이나 생산 공정의 어떤 혁신을 불러오는 그러한 공장이라고 하죠. 자동 품질 검사와 이동형 물류 협업 로봇이 동반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스마트 팩토리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5G 통신망이죠. 5G 통신망. 자, 그런데 공장에 5G 통신망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장에서 뭘 만들어요? 품질 검사도 하고 물류 협업 로봇, 그러니까 로봇도 왔다 갔다 하고 공장 막 이제 제조하고 생산하고 이럴 건데, 해킹이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특화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5G 특화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하냐? 드론의 5G가 필요합니다. 드론에는요, 이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가능한 구간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서비스화가 되고 있죠. 실시간 수색이나 구조, 정찰 이런 임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밀 농업, 드론이 이제 올라가서 구역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농약 쫙 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세상 좋아졌다, 그죠? 그리고 드론이 이제 앞으로 뭐도 해요? 택배도 이제 갖다 준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지금 시범 사업 중이지만 이제 뭐 곧 오겠죠. 자, 그런데 이 드론이 이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5G 이 통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보니까 5G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미래 산업의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5G가 눌렸다. 그런데 5G가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다. 그래서 관심을 끌 겁니까, 여러분? 이런데 이렇게나 미래 산업에 필요한 산업인데 관심 끌 거예요? 안 살 겁니까? 그럼 아니죠. 그럼 안 되죠. 지금 사야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싸져 있는, 많이 눌려져 있고 많이 빠져 있는 산업들 중에서 미래성을 확보하고 경쟁성, 성장력을 다 확보한 이런 산업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는 이러한 우수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안에 다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 관련주가 뭐가 있을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로드맵 드린다 그랬죠? 이 로드맵 안에요, 지금 이야기 드렸던 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고 드론에 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관련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를 세분화한 게 바로 이 5G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이 로드맵 받으시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왜 관련주인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로드맵 지금 바로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이제 저기 QR코드 보이시죠? 저거 찍으시면은 바로 지금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오셔서 이것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5G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알아본 것만 봐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산업인데 기회는 지금이다 이거죠. 왜일까요? 자,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G에 5대 핵심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5G의 5대 핵심 서비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실감 콘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딱 느낌 오시죠? 바로 VR, 뭐 AR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 콘텐츠.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이제 여기 VR, AR은요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이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실감 콘텐츠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5G의 바로 핵심 서비스죠. 실감 콘텐츠. 즉 이제 뭐 우리가 메타버스 이런 것도 5G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드렸던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 스마트 공장에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초저지연, 두 번째 초고속이어야 된다. 지연이 없어야 되고 통신에, 그리고 통신이 굉장히 고속화되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선이 없는 무선 대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제조 라인이 굉장히 유연적으로 활동될 수 있다. 즉 초저지연과 초고속을 해줘야 되는데 LTE 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5G가 스마트 공장에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이 핵심 서비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핫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레벨 3도 안 됐으니까요. 레벨 3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레벨 4, 5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레벨 5는 아주 우리 인류가 많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편리해지고. 자, 그럼 이 자율주행 차이는 왜 5G가 필요할까요? 차량, 그리고 차량과 차량 간의 연결,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간의 연결, 그리고 초저지연 통신을 통해서 이러한 인프라와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인프라를 통해서 뭐 이제 그러한 뭐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커넥티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넥티드.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티 요즘 많이 듣고 계시죠? 스마트 시티가 뭐예요? 멋있는 도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첨단 도시. 그죠? 스마트 도시 하면 또 이제 뭐 네옴시티 이런 거 막 이제 나오고 있죠, 요즘. 이제 우리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무슨 신도시 요즘은 그런 거 막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는 신도시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이 스마트 시티에는요, 교통 관제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물차 군집 주행이 됩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로봇이 자율 배송을 해주고요. 여기 화물차는요, 운전자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활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유연해지고 윤택해지겠죠. 이 바로 스마트 시티에 꼭 필요한 게 뭐다? 5G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핵심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제 헬스케어라면 의료 뭐 이런 거겠죠. 이 자가진단 의료, 그리고 원격 진료, 그리고 응급의료 등을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앞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5G 5대 핵심 서비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5G와는 사뭇 다를 거예요. 5G는 그냥 인터넷인 줄만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5G는 인터넷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최첨단 기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산업이고요.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불가항력 산업입니다. 자, 이러한 5G 관련주들 우리가 봐야겠죠. 바로 아까 첫 번째 관심 후보입니다. 이 1번 아까 다 이야기 드렸어요. 자, 어떤 회사냐? 이동통신연 시험 장비와 계측 장비의 개발, 이러한 회사입니다. 이 종목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마음에 드신다면 1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후보입니다. 2번. 아까 관심 종목 2번. 자, 이 종목은요, 이 회사는 통신 사업자의 5G 폰, 5G 먹스 장비라든가 관리 시스템 장비를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번 종목은요, 한마디로 5G 장비를 제공해주는 관련주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장비가 누가 제공해준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이 종목 마음에 드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종목.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5G의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뭐 전송 장비나 패킷 전송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정리 장비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3번 차트 아까 보셨죠? 어제 슈팅이 나왔어요. 어제 슈팅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3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종목 중에
개박 종목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득표를 보내주신 차트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공략법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셔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로드맵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5G 홈스쿨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